외부 유입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블로그 링크를 바로 첨부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여기서 약간 꿀팁 아닌 꿀팁? 유료급 약간 비법을 좀 풀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외부 유입을 할 때, 네, 안녕하세요. 선언부자 어가닉입니다. 오늘은 선구자분들께서 항상 평소에 궁금해하시던 거 아니면 물어보고 싶은데 못 물어봤던 내용들까지도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점점 갈수록 좀 중요한 질문들이 나오니까 끝까지 보신다면은 이 애드센스를 하시는데 티스토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수익을 내시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주제 설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제 설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는 항상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꾸준히 쓸 수 있는 주제 플러스 이 수익이 나는 주제를 써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수익이 나는 주제는 무엇이냐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 수익이 나는 주제가 어떤 거가 있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던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애드센스를 처음 해보는 입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사람들이 검색해보는 주제를 찾은 다음에 글을 썼는데 요즘은 좀 더 시대가 좋아졌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애드센스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주제를 선택해보면은 하루에 1000명 정도 방문자가 온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예상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드센스 사이트 들어가셔서 맨 밑으로 스크롤을 조금 내려보시면은 주제를 정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요. 초반에는 블로그 하나만 운영하라고 하셨는데 하루 한 개씩 작성하는 건 너무 속도가 느릴까요? 보통은 몇 개를 추천하시나요? 1일 1포스팅에 대해서 많이들 고정관념을 갖고 계세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거는 1일 1포스팅을 많이 하는 이유는 물량 공세를 하기 위한 전략도 있겠지만 습관을 들이기 위한 전략도 있습니다. 저희가 블로그 포스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습관이 들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루 이틀만 놓기만 해도 그 블로그를 한다는 것 자체를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1일 1포스팅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습관을 들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쓰면서 실력을 빠르게 늘어갈 수 있겠죠. 항상 계속 꾸준히 써보니까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1일 1포스팅을 하셔도 되고 나는 1일 1포스팅보다는 하나를 쓸 때 제대로 쓸 거야 라는 전략으로 가신다고 하면은 일주일에 2-3개만 쓰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엔 1일 1포스팅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일주일에 2-3개를 쓰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써보자 라는 전략을 했을 때 조금씩 수익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처음에는 1일 1포스팅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 맞는 전략에 따라서 가보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이게 정답이 없다 보니까 더욱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만의 해답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드센스 승인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애드센스 승인에 대한 자세한 글쓰기 방법이나 승인 거절 시 대처 방법에 대해 내용도 알 수 있을까요? 승인이 안 나네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승인 거절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자, 클래스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부분 콘텐츠 가치가 부족하다 이런 식의 메일을 가장 많이 받게 돼요. 그랬을 때는 일단 기존에 있던 글들을 좀 더 잘 채우던가 아니면 블로그가 이 가치 있는 콘텐츠를 담고 있는 비슷한 주제의 글이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예시로 들면은 뭐 카테고리를 만들어 본다든가 아니면 블로그 설명이나 블로그 이름을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작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치가 낮은 콘텐츠로 인해서 거절이 되었을 때는 글을 1-2개 정도 더 적어보고 이런 블로그 카테고리도 만들어 보는 작업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듬어 보고 나서 승인 신청을 하신다면 분명히 승인은 나실 거예요. 한 번에 나실 수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몇 달 동안 걸렸기 때문에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꼭 승인은 받아서 수익까지도 창출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승인받은 블로그로 롱테일로 가져가고 싶은데 계속 하시는 말씀이 한 주제로 가면 좋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주제별로 나눠서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나눠서 하나의 주제를 쓰는 것보다 한 가지 블로그에다가 한 가지 주제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한 가지 글만 쓰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 애드센스에도 광고 최적화라는 게 있어요. 이 블로그에는 어떤 광고를 내보냈을 때 이 클릭률이 좋고 수익이 잘 나는구나 를 애드센스에서도 구글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로 쓰시는 것을 더욱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자전거를 쓰다가 갑자기 뭐 치아 관련된 병원 관련된 걸 썼을 때 애드센스에서는 여기에는 어떤 광고를 내보내야 되지? 전혀 다른 주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2가지 주제를 한 번에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동차 글에 병원 관련된 그런 광고가 붙게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눌러볼 확률이 높아질까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블로그에 한 가지 주제로 한 가지 카테고리로 적상하시는 것을 더욱더 추천을 드립니다. 티스토리 만들었는데 도메인 꼭 사서 애드센스 신청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도메인을 꼭 사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 도메인을 사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고급 정보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하나 듣기 위해서도 50만 원 주고 들었습니다. 저는 티스토리 블로그로 지금 아직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소가 tstory.com으로 된 블로그를 2개로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도메인을 사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택사항이고요. 약간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도메인을 했을 장점과 블로그를 했을 때의 장점, 그리고 이 질문을 주신 분께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도메인을 신청하거나 아니거나를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도메인에 대한 장점 같은 경우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다른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공 서적에서 사진 같은 거 찍어서 올려도 될까요? 전공 서적에 있는 전문 지식들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건데, 전공 서적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저작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 서적에 있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사진을 꼭 올리고 싶다 하시면은 픽사베이라는 무료로 사진을 쓸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셔서 관련된 주제를 검색하시면은 무료로 쓸 수 있는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거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익이 나는 도중 펍밴이 와버리는 바람에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품질은 다른 블로그 개설을 하면 되지만 펍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블로그 저품질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 같은 경우에서 잘 노출이 되지 않는 걸 블로그 저품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펍밴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애드센스 내에 저희는 펍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각자마다 저희가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듯이 애드센스도 고유 사용자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펍코드라고 하는데요. 펍코드가 들어간 글들마다 모두 검색 노출에서 누락이 되는 것을 펍밴이라고 해요. 뭔가 너무 무리한 활동을 하거나 너무 무리하게 광고를 넣었을 때 이런 펍밴을 맞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펍밴이라는 것은 이 다음에서만 있습니다. 다음에서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펍밴이 었다고 하면은 전략을 다르게 짜서 가볼 것 같아요. 꼭 다음만이 검색 노출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를 갈 수도 있고 구글로 노출 전략을 짜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티스토리를 이용해서 애드센스를 어디에 노출시키느냐에 따라서 전략을 짜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다음에서는 그렇게 유입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전략을 가져가 보시는 것도 답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티스토리 승인받을 때 글을 쓰는 거를 한 가지 주제를 썼다고 하면은 승인 이후에도 똑같은 주제를 써야 되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일단은 예시로 건강에 대한 글로 글을 써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후에도 건강 글을 써야 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전혀 다른 주제를 써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심리학에 대해서 썼지만 이후에는 그 전에 썼던 승인글 같은 경우에는 다 모두 비공개를 해버리고 지금은 전혀 다른 주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주제를 쓰셔도 무관합니다.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블로그 저품이 되는지 문제가 생기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복사 붙여넣기를 했을 때는 어디서 복사 붙여넣기를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어디서 복사를 해서 저희의 블로그에 붙여넣는지도 중요한데요. 다른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글을 복사해서 저희 블로그에 붙여넣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복사해서 저희 블로그에 그대로 붙여넣는다고 하면 이건 저품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유사문서라는 그런 정책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글이 여러 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에서는 저품질을 매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복사 붙여넣기는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다만 자신이 직접 쓴 글을 메모장에서 붙여넣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괜찮습니다. 애드센스 보고서를 통해 내 블로그 분석 방법과 구글 애널리틱스 활용법이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애드센스에서 보고서를 볼 때 일단은 그 URL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URL 채널이라는 곳에다가 제 포스팅별로 주소를 하나씩 다 넣어보고 어떠한 포스팅이 수익이 가장 많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수익이 많은 포스팅을 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광고 클릭률이 높은지 광고별로 따로 또 광고를 만들어서 배치를 해봐요.
그러면은 이 포스팅에서 어느 쪽 상단이나 위치에 광고 위치별로 이쪽이 수익이 많네 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다른 포스팅에도 똑같이 대입을 해서 글을 써봅니다. 그랬을 때 똑같이 수익이 잘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한 것들은 저만의 노하우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크게 해서 좁게 가는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보고서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 어떤 포스팅은 CPC가 높네? 그럼 왜 높은지 분석을 해보고, 이 포스팅은 클릭률이 높네? 왜 높은지 한번 보고, 그러면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섞어서 한번 써보는 거죠. 그랬을 때 높은 CPC와 높은 클릭률이 난다고 했을 때 저희의 수익은 조금씩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고서를 활용하면서 이렇게 많은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던 경험이 있었어요. 보고서를 잘 보고 하는 것이 수익적으로 좀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글만 쓰고 보고서는 보지 않는데, 그런 것은 뭔가 기승전결이 없는 거죠. 시작은 있는데 끝은 없었다. 이거 글은 잘 썼는데 오늘 하나 다 썼다 하고 자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서 이게 어디서 어떻게 잘 났는지까지 분석하는 것이 포스팅의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는 꼭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강추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사이트 같은 경우 광고가 매우 많은 키워드를 글로 작성 시 저품질이 올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은 이렇게 검색 광고가 있는 것들은 키워드상 단가가 좋습니다. 저희 CPC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포털 사이트는 검색 광고로 돈을 벌고 있는데, 저희도 블로그에다가 포스팅을 해서 수익을 얻게 된다고 하면 약간 경쟁사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품질이 올 수 있는 확률은 높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오는 그런 키워드들이 몇 개 있는데요. 약간 금융 관련된 것들은 바로 쓰자마자 저품질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장기 렌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병원 쪽, 법학 쪽도 좀 잘 저품질이 되는 비율에 속합니다. 다만 이거는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블로그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린 것들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하면 좋다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 유입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블로그 링크를 바로 첨부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여기서 약간 꿀팁 아닌 꿀팁? 유료급 약간 비법을 좀 풀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외부 유입을 할 때 2번에 거쳐서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저희의 블로그를 가게 됐을 때는 이 블로그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번 거쳐서 가게 된다면은 전면 광고라는 걸 쓸 수도 있고 본 블로그에 대한 타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외부 유입을 할 때 저희의 블로그 글을 남기기 전에 다른 블로그, 서브 블로그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외부 유입을 하려는 주제 같은 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적고, 그 다음에 그 링크를 남긴 다음에 저희의 글로 넘겨오는 식으로 저는 작성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2번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저희 본 블로그에 대한 그런 노출에 대한 위험성도 낮출 수가 있겠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어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블로그를 운영하는 마음가짐과 슬럼프 극복 등이 궁금합니다.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제 중 하나인데요. 마음가짐 하나만 고쳐도 여러분께서 수익의 증가폭이 달라질 겁니다. 저희는 작가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게 되면 수익을 얻을 수 없고요. 블로그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게 된다면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는 월 100만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나는 사업가야 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신다면 월 1000만원 이상의 수익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에 했을 때 팀원분들이 나는 블로거야 라고 시작한 분들도 있었고요. 나는 마케터야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한 분들이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사업가야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블로그라고 생각하고 쓰신 분들은 지금 다 없어졌고요. 마케터야 라고 생각하셔서 글을 쓰신 분들은 마케팅 회사로 취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마케팅 쪽으로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사업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법인 설립까지도 해서 법인을 운영해 나가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부업까지만 하고 싶다 한다면은 나는 블로거야 아니면 나는 마케터야 라고 생각하시고 글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나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하시면은 좀 더 크게 생각해 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슬럼프가 왔을 때는 이게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의 1년, 2년 후를 바꿔준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쌓아나가시면은 엄청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질문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담아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과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한부자 오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모두 선한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